자, 그럼 오늘 과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따라가기 어려운데 다른 종목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는 먼저 페노션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페노션의 오늘장 주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가 2%대 조정 보이고 있고요. 사실 뭐 이 종목도 지난 11월부터 계속된 주가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각도를 보자면 사실 뭐 2차 전지 막 이렇게 거의 90도 각도 가까이 올랐을 때는 20도 정도로 차근차근히 올라오고 있다. 네, 어떤 점을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상반기의 가장 중심 화두는 리오프닝과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도 화두기는 했는데 가장 중심이 뭐 성장주 군들의 아까 뭐 기울기 그런 게 부각이 됐는데요. 조금은 빠져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로 상승의 폭이 열려 있는 군들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페노션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는 BDI 지수입니다. 근데 BDI 지수 안에서도 우리가 탱커라든지 벌크선 공급량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운항선단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탱커가 한 3.9%, 벌크선이 7.2% 정도인데 이게 재고 같은 경우가 다 소진되고 나서 수주 잔고가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주 수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에 더해져서 물동량까지 더해지면서 운항이 늘면 이 지수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부분, 그러니까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잔고를 봤을 때 이제 명백하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져서 물동량이 늘 수 있는 환경까지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면 BDI 지수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양회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격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월간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의 반등을 확인하면서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이 해운주 같은 경우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페노션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페노션의 현재 주가 6,660원. 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6,640원. 안경을 써야겠네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를 8,400원을 주셨는데 8,400원을 보니까 작년에 기록했었던 정고점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네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가격대가 부각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선사 같은 경우가 뭐 조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벌크선, 특히 벌크선과 관련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신고가가 났었어요. 그렇다 보니 작년엔 그런 영향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기업의 본질로 더 보는 거죠. 중국 경기 회복, 여기 대해서 경기 회복을 경기 부양책을 단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월별로 이제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이게 실제 경기 부양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그런 생각도 뭐 하나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노션을 확인을 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8,4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 어떤 부분을 봐야 되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잘 보셔야 되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 뭐 화학사업부하고 전자사업부가 있는데 전자사업부 쪽에 나오는 자율주행 모멘텀, V2X라고 국제과제 여러 가지 성공하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애플로 들어갑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공급망 쪽에서 애플 아이패드 관련돼서 OLED 후공정 시각 공정인데 이쪽에 대해서 단독 수행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어느 정도 확인되다 보니까 우리 시설 투자한다라고 공시를 했었죠. 240억 정도 규모 신규 시설 투자하는데 이게 한 해 영업이익 정도 됩니다. 그만큼 투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받을 여러 가지 또 사업 기회가 많다는 데 반응을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도 상대적으로 월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크게 많이 회복 못하는 상황에서 부각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시설 투자는 당연히
어떤 회사에 대한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변화가 이끌어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지난 월봉상에서 나왔던 다음 저항권이 한 24,000원 정도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꾸준히 갈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캠트로닉스 매매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이지케어텍 볼 텐데요. 이지케어텍 저도 약간 이 분야에 관심이 요새 많아요. 네. 헬스케어 시장은 사실 향후에 더 확대가 될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 빠르게. 최근에 정부의 뉘앙스를 보면 좀 원격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열어주는 환경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네.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돼요. 그다음에 정책으로 열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은 이미 뭐 성장 기본으로 연간 한 30% 이상이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파이랑 해외 시장 파이랑 거의 규모가 한 15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고 카카오 헬스케어와 글로벌 시장의 뭐 진출에 대한 확장 그 부분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기업은 이제 비대면 진료 정부 정책의 강화까지 포인트겠고요. 해외 수주와 정부 정책의 주가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놓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매수가는 27,6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시간외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오늘 시가가 29,000원이었습니다. 3만 원 정도에도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은 짧은 전고점 정도의 수준. 네, 이 정도로 뭐 매매도 대입 가능한 가격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케어텍의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 25,000원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마지막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는 아진산업을 두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한 부품주들에 있어서도 관심을 서서히 갖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진산업은 어떤 분야인가요? 네, 미국 갑니다. 끝입니다. 미국을 간다. 네. 미국에 공장이 있나요? 이제 갑니다. 이제 짓나요? 네, 이제 지어서 아마 보니까 2024년 완공입니다. 되게 금방 완공하네요. 네, 그러면 이 자동차 자체 보강 패널이라고 하는데 충돌했었을 때 충격 소화하는 자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쪽도 요즘에 핫스탬핑, 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핫스탬핑은 명신산업 쪽과 거의 비슷한 이런 기술들이죠. 이렇게 갔는데 원래 기아의 조지아 공장 쪽에서 아웃소싱하는 회사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에 협력해서 미국의 공장 짓는 1호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앞으로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다라는 쪽에 대한 집중도가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슬쩍 나오는 거나 특히 수익성은 약간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좀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근데 규모가 4,400억 투자해서 앞으로 뭘 이끌어낸다라고 되면 앞으로 변화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네. 봐야 될 회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진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를 지금 3,3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네, 일단 지금 다음 단계 쪽으로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네.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정도 부분이 주봉상에서 저항권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네. 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 가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셨다고 현빈 닮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현빈. 가족분인 게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략주는 앞집- 아진산업 앞집 들었고요. 아저씨. 발언은 기회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 레몬리서치 현빈 닮은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큰 웃음 주고 가신 김민수 대표님. 자, 현빈 씨가 나왔다면 손예진 씨가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확인해 보는 시간 공략주. 이번엔 MBN골드 박준하 매니저와 함께 합니다. 화상으로 연결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박진남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그러네요. 코스피가 좀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시장 업앤다운 어느 쪽 고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이다. 코스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뭐 외인들의 지금 패턴을 보면 코스피 하루 매수했다가 그 다음날 또 코스닥 매수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관에서는 또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뭐 거래소 쪽은 뭐 아직 1,000억도 안 됩니다. 690억 정도 되니까 뭐 매도한다고 좀 볼 수는 없고요.
오늘 뭐 이제 시장 업을 좀 말씀드린 게 미국에 좀 영향을 받았죠. 라파엘 버스에게 이제 아틀랜타 연준 총재가 이제 3월 22일 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하잖아요. 상반기 때. 그래서 이때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처음으로 25bp 정도 이제 인상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기축 우려가 좀 더 다소 좀 완화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투심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준남 매니저님의 업 의견처럼 오늘 코스피가 계속해서 단단하게 상승을 지켜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했던 종목 리뷰를 해볼 텐데 월요일에 공략했었던 종목의 수익률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네페스 한번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페스가 우리가 이제 어제 있었죠. 어제 했었는데 어제 나오면서 좀 음봉인데 오늘 시장에서 지금 보니까 상승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냐면 너무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음봉에서 오늘 양봉을 한 3% 정도 갔다가 살짝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오늘 쭉 보유하시면 이 종목이 지금 아마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아마 이제 2021년하고 20년 부채를 다 떨치고 반도체 중에서 특히 AI 반도체 거기에 관련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차분하게 뭐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저점에서 잡으면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2만 원 이상, 1.5%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페스 1차 목표가 2만 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략할 종목 보니까 헬스케어 쪽에서 고르셨어요. 네, 뭐 원격 진료주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본인 이제 뭐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실적도 좋고 또 기술력이 최고인 종목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이 6,440원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보니까 진짜 기술력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대단하고 앞으로 원격 진료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최고인데 국내 해외 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의원급하고 이제 재진 환자 원격 진료 6월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한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원격 진료를 이제 허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간은 의원급 중심으로 환자는 재진 환자를 위주로 제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또 환자가 이제 이걸 개인 정보나 그 뭐 의료 정보를 동의를 했을 때 이게 의료기관인 민간 기업들에게 제3자에게 이것도 제3자에게 개인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이 방안까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큰 힘이 있고요.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오늘 제가 편입한 이유는 국내 PAC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PACS라는 게 이제 엑스레이, CT, MRI를 찍으면 이제 방사선 장비로 촬영된 의학용 영상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촬영과 동시에 대용량 기억장치에 저장을 해서 영상의학과 전문가, 특히 의사분에게 모니터를 통해서 판독할 수 있도록 전송해지는 시스템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원격 의료 시스템에서요. 그래서 이 PACS 전문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서는 이 기업이 유일하고요. 해외에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은 이제 많지 않은데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요. 기술력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으로 향후 성장에 아주 무궁무진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이제 PACS의 AI로 또 날개를 다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PACS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큰 매출이나 수익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각적 승인으로 유효성을 입증받은 이제 AI를 이 PACS에 연동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정확하고 더 판독이 더 간별히 더 정확하게 나오죠. AI 기능까지 접목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걸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AI PACS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인피니트 AI PACS를 시연을 참관하면서 향후에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부채도 한 30%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77억 정도 나왔습니다. 77억 정도 나왔고 77억이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나왔고 매출액도 700억대에서 880억대. 이제 곧 있으면 1000억대에 진입하도록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아마 100억대로 진입하지 않나 안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입니다. 한번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하단 구간에서 5,000원대에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인데 120에서 한 번 맞고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정고점이 지금 한 7,000원, 6,9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6월까지 이제 제도화를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눈여겨보셔가지고 한번 편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7,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 공략주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도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박준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